피곤하고 살이 찌고 있다는 것은 건강에서 일단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 소화 아침과의 습관 그리고 완전 면역의 저자이고요. 현재는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완전 소화 연구소였는데요. 좀 더 해독 중심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독 연구소에서는 우리 몸에 기본으로 하는 이 식사를 통해서 해독이 되면서도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법, 그리고 건강에 대한 오류 지식들이 많은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었던 일은 제가 이제 가끔 가는 옷집 가게들이 있는데 저에 대한 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알아보시는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은퇴학교 채널에서 이 300만 뷰가 넘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상담하고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에 대한 식사법, 해독 식단을 더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만성변비로 오랫동안 그냥 포기하고 계시다가 만성변비도 해결할 수 있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또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염색체, 유전자 질환으로 인한 좀 희귀질환 있는 분들도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도 계속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곤하고 살이 찌고 있다는 것은 건강에서 일단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면역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이 왜 떨어지고 있을까? 면역력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 된 몸인데요. 이 몸은 몸에 염증이 많아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염증은 왜 많아질까 생각을 해보면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방어하는 기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 쉽게 생각하면 세균, 바이러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잘못된 식사, 또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한 독소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몸에서 지금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다.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고 염증이 일어나는 몸에서는 우리 몸이 살기 위한 반응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몸으로 또 바뀌게 되죠. 만약에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 몸에 독소가 많은지 또 염증이 많은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염증을 해결해야 살이 쭉쭉 잘 빠지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음식들, 또 인스턴트 음식들, 또 편의점의 음식들, 또 지나친 당 섭취로 인한 당 독소,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당분 섭취가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한 100g에서 130g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삼시세끼 먹고 또 이후에 빵을 또 먹고 케이크를 또 먹고 가공된 음료수를 마시면 그 안에는 최소 15에서 한 20, 30g의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당분 섭취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종 당화산물, 또 당독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는 숨만 쉬어도 계속 독소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몸 안에서 이 독소를 잘 배출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독소가 또 쌓이게 됩니다. 독소를 잘 배출하는 기관은 쉽게는 피부도 호흡을 하니까 피부도 될 수 있고요. 또 간의 기능, 신장의 기능, 또 폐의 기능, 또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몸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많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독소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여쭤보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더 자고 싶고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피곤이 쌓여 있다는 것은 간에서 해독이 다 안 된 상태, 즉 독소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첫 번째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체크할 수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있는지 세포 기능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몸에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 또는 바륨 이런 중금속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금속 모발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주변에 있다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식사와 또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많이 생각하기 쉬운 것은 혹시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산물을 먹는다. 특히 이제 좀 덩치가 중간 이상이 되는 이 생선들은 바다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닷물이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바다에 있는 이 중간 크기의 생선들, 뭐 참치나 연어나 고등어 이런 생선들을 혹시 많이 섭취했다라면 중금속 오염, 수은 오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은도 우리 옛날에 이제 지금 많이 안 쓰지만 아말감이라는 이 치약 때울 때 사용하는 그 물질에도 수은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쓰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조리기구 있죠.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조금씩 녹아있기 때문에 이 중금속 오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금속은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나 뭐 우울증이나 아무리 검사를 해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또 마지막으로 한번 중금속 검사도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작은 생선들은 바다에 머무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작은 생선들, 멸치나 전복이나 바다에 좀 머무르는 기간이 짧은 좀 안전하다고 많이 보거든요. 너무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생선을 많이 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즐겨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안전하다고 하는 전복이나 이런 작은 생선 위주로 좀 2번 정도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중금속을 킬레이션 요법으로 빼내는 그런 치료법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미네랄을 통해서 이 중금속을 해독하기도 합니다. 이 어떠한 중금속이 많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일단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는 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